오늘은 미용실에서 눈썹 염색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혼자 해야 될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가져왔으니까 동영상 보고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일단 미용실에서 눈썹 염색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는 법적 제도 때문이야.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염색약이 브로우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의 규정을 받은 제품이 전혀 없어. 오히려 브로우 전용으로 나온 염색약은 염색약 회사에서 나온 제품들이 몇 가지 있거나 화장품 회사에서 나온 제품들이 있거든. 근데 모든 미용실 매장에서 그걸 구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염색 시술 자체를 눈썹에 같이 도포해주지 못하는 거야. FDA에서 허가 자체가 나오지 않은 제품들이어가지고 두피에만 허가가 나온 거래. 그러다 보니까 피부나 얼굴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이 되어 있어. 이 염색약을 이제 미용사가 고객한테 시술하게 될 경우 불이익을 당하는 건 미용사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미용사 입장에서는 시술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을 거야. 근데 굳이 시술을 원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데 미용실에서 시술을 해달라고 하지 말고 오늘 내 영상을 보고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도록 내가 자세하게 알려줄게. 나도 거의 눈썹 염색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 이유가 눈썹이 엄청 까만 편이야. 내 눈썹이 까마면 인상이 엄청 세 보이거든. 내가 그렇지 않아도 인상이 좀 센 이미지인데 좀 부드러운 인상으로 고객님들을 만나고 싶어서 눈썹 염색을 자주 하는 편이야. 이 눈썹 염색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안전하고 피부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는지 오늘 내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따라와. 눈썹 염색을 할 때는 화장을 절대 지우지 않아. 그래서 퇴근을 하고 와서 스클렌징을 하기 직전에 염색약을 도포하거든. 이유가 파운데이션이 발라져 있는 게 피부에 보호막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해. 왜 예를 들면 뿌리 염색을 하러 오실 때 우리가 샴푸하고 오지 마세요. 오히려 머리를 감지 않는 게 좋아요. 라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야. 두피의 표면에 한 막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막이 어떻게 보면 코팅된 것처럼 보호막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화학 제품이 들어갈 때 덜 자극되어서 고객님도 좀 통증을 덜 느낄 수도 있어. 아예 통증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반대로 색소에 엄청 예민하시거나 화학 제품에 예민하신 분들은 도포한 지 5분도 안 돼서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거든. 통증이 얼얼하거나 화하다든지 아니면 뜨거운 느낌? 아무래도 염색약은 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산화가 되는 그 형상에서 그런 걸 느끼시는 것 같아. 두피 표면에는 이물질이 좀 있어주는 게 염색할 때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일단 화장품 회사나 염색약 회사에서 여러 가지 염색약이라고는 안 하는 것 같아. 틴트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틴트라고 하는 거 보니까 겉표면에 그냥 살짝 컬러를 입혔다가 알아서 자연스럽게 탈각되는, 그러니까 염색약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고 겉표면에 살짝 입혀졌다가 떨어지는 립 틴트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좋은 점은, 장점은 안전하고 피부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너무 좋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주기적으로 꾸준히 해줘야 된다는 거겠지. 색깔이 바로바로 돌아올 테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눈썹 염색을 하게 된 지는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아. 그 전에 내 머리 색깔이 엄청 밝은 노란색이었거든. 그 노란색과 눈썹 색깔이 너무 대칭이 맞지 않아가지고 이미지가 잘 맞지 않았어. 그래서 그때부터 노란 머리일 때부터 염색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노란 머리로 염색하지 않지만 이게 눈썹이 조금만 까매도 내 인상이 세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한 해 안에 나이를 먹다 보니까 강한 느낌보다는 부드러운 이미지를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눈썹 염색을 시작하게 됐고 내가 하는 노하우를 알려줄 테니까 이거를 꼭 집에서 따라 해보고, 물론 눈썹 염색이 진짜 필요하신 분들만이야. 따라 해보고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도록 내가 오늘 꼭 도와줄게. 잘 봐봐. 일단 첫 번째는 준비물이 몇 가지 있는데 요거 두 개? 이게 하나는 바세린. 이게 흔하게 아무 데서나 파는 거 편의점에서도 팔잖아. 바세린. 하나는 약국 비슷한 비판템.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고 보습크림 같은 것도 괜찮아. 이 제품이 필요한 것 자체가 겉에 피부를 좀 보호하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코팅력이 있는 수분크림 그런 걸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도포를 해줄 건데 가장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건 면봉이야. 면봉이 다른 데 안 묻고 나는 더 편한 것 같아. 근데 오늘 지금 운동을 끝내고 바로 와가지고 지저분할 수 있지만 얼굴이 자, 도포를 해주는데 이제 내가 염색을 할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위에 바를 건데 이게 그 잔털까지도 있잖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위에 이렇게 잔털들이 나와 있잖아. 걔네까지 다 염색을 하고 싶으면 조금 그 위에 발라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위에보다는 사실 더 많이 보호해야 되는 게 이 아랫부분이야. 눈 쪽. 왜냐면 염색약이 두피에만 바를 수 있도록 나온 제품이고 일단 중요한 건 화학 제품이지. 화학 제품이다 보니까 피부에 닿았을 때 당연히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어. 트러블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라주는 거니까 좀 꼼꼼하게 도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염색약이 닿지 않아야 되는 부위들 있잖아. 내가 여기는 커버 안 해도 돼. 하는 부위. 이렇게 한쪽만 깔아주고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그냥 쓱쓱 자연스럽게. 근데 화장을 안 지우고 있다면 이것도 그냥 진짜 약하게만 발라줘도 괜찮아. 어차피 선크림, 파운데이션들이 이미 보호막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 피부에는. 그래서 조금 그냥 부드럽게만, 너무 트러블이 일어나지 말아라. 그냥 그 정도로만 겉테두리에다가 자연스럽게 발라줘. 염색약은 이미 나는 타 놓은 상태인데 나는 매장에 있는 염색약을 당연히 사용을 하는데 일단 만약에 여러분 구매를 하게 된다면 몇 레벨을 사용하는 게 좋은지 그건 알려줄게. 우리가 염색약 레벨이 숫자가 있잖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까지 있어. 보통 그 정도의 레벨이 있는데 그 레벨에서 내가 염색약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밝은 톤,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트 브라운이라고 하지, 그 정도의 톤을 잡으려면 7번 이상,
7번 이하는 당연히 밝아지지 않을 거고, 좀 불안해서 무서워서 너무 밝아질까 봐 7번 레벨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거든. 근데 7번 레벨 같은 경우는 딱히 많이 티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7번을 구매하는 거는 비추고, 그리고 어떤 색소가 들어가 있는 뒤에, 예를 들어서 B, V, 뭐 P 이런 식으로 영어로 다른 컬러가 들어있는 블루, 뭐 바이올렛, 레드 이런 느낌의 염색약은 구매하면 안 되고, 차라리 그냥 브라운이라고 적혀져 있는 가장 기본적인 라이트 브라운 이런 느낌의 염색약을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떤 브랜드든 상관없어. 대신 레벨은 무조건 7레벨 이상으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피부톤이 조금 원래 가진 톤은 쿨톤인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톤이 웜톤이야. 그래서 그냥 쿨톤 정도로 밝기로, 그러니까 쿨톤은 너무 많이 밝지 않아도 사실 예쁘거든. 피부톤이 워낙 밝다 보니까. 근데 이제 웜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밝기가 올라가 줘야 티가 나. 나 같은 경우도 그래. 지금 웜톤이 돼버려가지고 더 밝게. 그래서 나는 10번에서 11번 정도 레벨을 사용하고 있어. 그래서 붓에 이렇게 염색약이 도포가 되어 있고 이걸 바를 건데, 붓이 없으면 면봉으로 해도 괜찮아. 내가 한쪽은 붓으로 하고 한쪽은 면봉으로 바르는 거 보여줄게.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닿아야 돼. 이게 뚝 이렇게 발리면 안 되거든. 대각선으로 약간 얹는다, 누른다 아니라 약간 이 약을 내 눈썹 위에 얹어줄게. 이런 느낌으로 라인을 따라서 붓을 최대한 피부에서 떼주고, 이런 느낌으로 1차 도포를 해주고, 찍어서 그 위에 2차 도포 또 다시 얹는다. 지금 보면 이중으로 덮이는 거 보이지? 얹는다. 굉장히 중요해. 바른다 아니고 얹는다. 이 눈썹 폭 중에서 가장 염색이 안 나오는 게 앞코야. 앞코는 이제 눈썹 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센 구역이어가지고 이 앞코를 좀 두둑하게 덮어줘야 훨씬 더 티가 잘 나고 염색이 고르게 잘 돼. 그리고 위에도, 윗선도 조금 얹어주는 게 좋거든. 이렇게 짱구가 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얹어서 하얀 띠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나는 눈썹량이 왁싱을 해도 조금 있는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얹어줄게. 조금 면봉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면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똑같이 얹는다. 보이지? 얹어지는 거. 이런 식으로. 본인한테 편한 걸 사용하면 좋은데 나는 면봉이 좀 편했어. 사용하기도 그렇고. 미용 사람들 되게 일반인 같네. 이렇게. 나는 이마가 엄청 넓은 편이라서 눈썹 모양이 진짜 중요하거든. 눈썹 모양으로 거의 내 인상 모든 걸 결정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눈썹 색깔도 되게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야. 그래서 고객님들한테도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진짜 혼자라도 하셔라라고 추천 많이 하고, 이게 인상이 진짜 틀려져서 하고 나면 진짜 확 느낄 거야. 이게 화장을 할 때부터 틀리거든. 특히 셀카 찍잖아. 진짜 착하게 나와. 여태 지금 영상 촬영하는데 눈썹이 계속 안 돼 있었어가지고 좀 못되게 나온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보이지? 약간 구름 모양처럼 이렇게 꾸덕하게. 그리고 짠! 이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내 자신이 대단하다고 느껴. 기특하다. 이렇게 해서 보통 도포는 이 정도 해주고, 시간은 한 10분 정도 먼저 볼 거야. 이게 근데 시간을 쪼개서 봐야 돼. 염색약이, 완전한 염색약의 효과가 다 끝날 때까지 총 시간이 30분 정도라고 우리가 배우거든.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이 염색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끝난다라고 배워. 근데 눈썹 같은 경우는 1차 도포 후에 통증이 있거나 하면 내가 무조건 지우라고 해. 지우고 좀 괜찮아지면 다시 바세린 발라서 2차 도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2, 30분까지 볼 수가 없어, 피부 때문에. 이제 두피는 사실 우리가 이 표면의 얇은 피부보다 두피 피부가 훨씬 더 좀 튼튼한 편이거든. 근데 이 피부는, 특히 눈 쪽에 있는 피부들은 엄청 연약한 이 애기살이어가지고, 이게 한 번 통증이 왔다 그러면 일단 나한테 그게 맞지 않는 거니까 지우고 통증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 봤다가 다시 이제 바세린이나 비판텐을 바르고 다시 재도포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10분을 보고 이제 살짝 위에를 지워볼 거야. 그래서 그걸 테스트라고 하잖아. 살짝 보고 나온 것 같다 하면 완전하게 지우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다시 제도포로 해서 5분에서 10분. 그래서 총 쓸 수 있는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고, 그 이상은 절대 넘기면 안 돼. 20분밖에 안 되고 20분 정도 안에서 여러 번 도포하는 걸 추천할게. 앞코 색깔이 변하는 거야. 보이지? 여기서 점점 색깔이 변하는 거지. 우리도 해주고 싶지. 아니, 나한테 맨날 와서 염색하는 고객님이 뭐 이거 몇 번 발라주는 게 우리가 일은 아니잖아. 사실 옛날에는 불법이다 뭐다 아니다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어. 이게 대외적으로 엄청 확 알려지게 된 거는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고, 왜냐면 내가 스텝 때 선생님이 바르라고 해서 고객님들 발라준 적도 꽤 많았었거든. 근데 그때는 이렇게 이게 엄청 큰 문제다, 법적 문제다 이렇게까지 언급이 되진 않았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피해를 보신 분들이 당연히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전성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하잖아. 요즘 시대는 너무 불안전한 시대니까 안전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거를 미용사가 책임지기에는 조금 헤비한 게 아닌가. 이 눈썹 염색에 대한 부분은 소신발언. 왜냐면 이게 우리의 본일은 아니니까 본일이 아닌 걸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는 부당하다. 쉽게 설명하기도 말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이게 안전할 수 있도록 법안이 나오면 정말 더 좋겠고, 그리고 누군가가 염색이라는 거가 가능한 틴트 말고 브로우 염색약을 빨리 개발하는, 그래서 그 개발해서 미용실에서도 그 법적 허가 받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 아마 그때까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셀프 염색을, 셀프 눈썹 염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미용사인 저도 이렇게 셀프 눈썹 염색을 하기 때문에 음, 우리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좀 노력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은, 나는 눈썹 염색하고 왁싱을 해. 왁싱을 하고 눈썹 염색하면 안 돼. 이유는 대충 알지? 왁싱 자체가 각질도 함께 탈각이 되잖아. 그래서 그 주변 피부까지 굉장히 다 깨끗해져 있는 상태고, 그 겉에 표면이 거의 순수 그 자체란 말이야. 근데 거기다가 화학 제품을 도포한다? 큰일 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왁싱 일정이 잡혀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눈썹 염색부터 하고 왁싱을 가야 돼. 나도 그래서 지금 왁싱을 못 하고 눈썹 염색 먼저 하고 다음 주쯤 왁싱 갈 예정이야.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텀이 가장 좋고, 왜냐면 피부가 예민해졌다가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또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잘 기억하고, 이거 왜냐면 내가 이 주기를 잘못 어겼다가 트러블이 한 번 난 적이 있었어. 근데 이제 지울 때는 뭐 특별한 거는 없어. 나는 물티슈를 먼저 지우고 세안을 해, 바로. 세안을 해줄, 왜냐면 내가 클렌징 같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화장이 되어 있잖아. 이걸 클렌징 하는 겸 이제 여기까지 같이 클렌징 해주거든. 나는 오일 클렌징을 해서 부드럽게 남은 화학 제품 벗겨내는 편이야.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도 오일이 있으면 그날은 오일 클렌저 쓰는 게 좋아. 왜냐면 얘가 유수분까지 같이 화학 제품이 약간 떨어져 나간 상태인데 거기에 굳이 건조함을 더해줄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오일리한 제품의 클렌저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세척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 일단은 세안을 하기 전에 물티슈로 먼저 약을 걷어내야 돼. 걷어낼 때는 손가락 마디에 물티슈를 띄우고 걷어내줘. 반대로 또 해서 띄우고 걷어내줘.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화학 제품이 물티슈에만 닿아서 확 사라지게 만드는 거야. 안 그러면 눈에 묻을 수도 있거든. 이렇게 하다가, 알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꼭 이렇게 손가락 마디로 물티슈 다 접어서 이렇게. 알겠지? 이거 실수하면 안 돼. 절대 눈에 닿으면 안 되니까. 괜히 영상 보고 따라하다가 눈에 들어와서 응급실 가지 말고. 알았지? 우리 눈은 소중하다고. 반대로 똑같이 걷어낼게. 이렇게. 그냥 한번 딱 걷어내지. 반대로 물티슈 낭비하지 말고 또 접어서. 아까 발라놓은 비판테까지 같이 닦이거든? 바세린까지. 그래서 다른 물티슈 새 거 꺼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제거 같이 해줘. 왜냐면 어차피 클렌징을 할 거니까. 어때? 정말 내가 원하는 컬러. 내가 사용하는 건 11번이고 그냥 11번 브라운이야. 그냥 밝은 브라운이라고 되어 있고,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보면 벌써 이미지가 틀리지. 아까는 심지어 눈썹을 다 화장을 해놓은 상태였어. 근데 오히려 이 눈썹이 훨씬 예쁘지. 그러니까 이렇게 눈썹 염색을 하는 내 포인트 중에 하나는 쌩얼일 때가 진짜 팩트인 것 같아. 화장을 했을 때보다 쌩얼일 때 눈썹 염색을 했냐 안 했냐 진짜 큰 차이가 있고, 훨씬 더 이미지가 예뻐 보여. 그러니까 쌩얼을 위해서 우리가 쌩얼을 위해서 속눈썹펌도 하는 거잖니. 그런 것처럼 눈썹 염색도 약간 쌩얼일 때 훨씬 더 잘 꾸미고 예뻐 보인다. 이렇게 알아줬으면 좋겠어. 어때? 이미지가 벌써 틀린 것 같지? 아주 만족스러워. 내가 이거를 찍으려고 진짜 땀 뻘뻘 흘리고 들어왔는데도 앉아서 지금 화장도 안 지우고 눈썹 염색을 했다는 거 기억해주고, 기억해줬다면 구독을 눌러줘야겠지. 어쨌든 오늘 이 눈썹 셀프 영상이 진짜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음, 매장에 와서 염색해달라고 제가 하지 말아줘. 내가 마음이 너무 약하단 말이야. 정말 이제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오기를 진짜 우리 한번 기도해봅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렇게 밝은 컬러 눈썹 아니어도 또 적당한 컬러 원하면 7번 이상이라고 했지. 7, 8번 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다음 영상 때 더 좋은 정보로 또 만나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 다음 영상 때 만나. 안녕.